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셨죠? 40 넘으면 본래 살쪄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게 나이살이라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40대인데도 날씬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20대 때보다 날씬한 40대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이후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보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 드는 것에 따른 기초대사량 감소가 40대 이후에 살이 찌게 되는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살을 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40대 이후에는 왜 살이 잘 안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다음에 말씀드리는 5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은 거르고 저녁이 될수록 식욕이 올라온다. 먹는 양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2, 3년 사이에 체중이 천천히 늘었다. 어느 순간 운동을 하거나 살이 빼도 뱃살은 잘 빠지지 않는다. 살이 찌는 이유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3 이상 해당된다면 내 몸은 이미 에너지를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이 과거에 통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살찌는데 가장 합리화하기 쉬운 기초대사량, 요거 실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나는 살쪘어요 라고 말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속도는요, 40대에서 60세 사이에는 1년에 기초대사량이 0.6%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하루에는 고작 8kcal고요 1년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밥 10공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말 그렇게 살이 찐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에너지를 섭취하더라도 그 반응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면으로 달라지는데요. 자, 인슐린, 그리고 근육 활성도, 호르몬에 있어서 그 변화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40대 이후입니다. 자, 첫 번째,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속으로 저장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찌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으니까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인슐린이 굉장히 다량으로 나오게 되고요, 오랫동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의 당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죠. 한편으로는 인슐린의 분비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 분비지만 체중 관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살찌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오랫동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살은 안 빠지죠. 2번째는 근육의 활성도가 둔감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 들어서 근손실이 생겨서 살이 잘 안 빠진다, 이거랑 완전히 다른 맥락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밥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에 따라서 밥을 먹으면 배는 좀 부르지만 그렇다고 힘이 막 난다거나 기분이 막 좋아지지도 않죠. 그저 배만 부른 거죠. 에너지 대사 차원에서 보자면 젊었을 때는 조금 더 먹더라도 운동과는 상관없이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초과 공급된 에너지를 잘 상쇄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먹더라도 근육 활성도가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따라서 초과 공급된 에너지는 잉여 에너지가 되고 곧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거죠. 3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게 됩니다. 자, 이 2 호르몬을 지방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스트로겐은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를 결정해 주고요, 테스토스테론은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제가 지방의 위치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분비가 될 때에는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에 지방이 잘 쌓이는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요,
복부 위주로 지방이 잘 쌓이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간단한데요,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그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은 훨씬 더 살이 잘 찌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초과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한 우리 몸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 여기에 40대 이후 비만의 해결책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40대 이후의 비만이 단순히 감소하는 기초대사량 뿐이라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계속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계속 더 먹는 것은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의 감소가 40대 이후 비만의 주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책도 있는 거죠. 40대 이후에는요, 단순히 조금 덜 먹고 운동하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초과 공급되는 에너지에 대한 대처 능력의 떨어짐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결국 40대 이후에 살을 빼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의 변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변동에 대한 우리 몸의 대처 능력을 민첩하게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에너지 공급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끼만 계속 드셔도 되고 세 끼만 계속 드셔도 되는데 두 끼 먹었다가 세 끼 먹었다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겨우 참았다가 저녁에 폭식하고 야식까지 드시는 분들, 이런 식사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혈당이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요, 이를 안정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분비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은 찌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두 끼 먹을지 세 끼 먹을지를 미리 정하신 다음에 각 끼니마다 일정량만 드시기만 해도 우리 몸은 확 바뀝니다. 몸의 대사가 안정화되고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초과 공급에 대한 우리 몸의 대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디션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 수면입니다. 제가 양질의 수면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건전하게 생활하셔라, 이 말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잠을 덜 자면 피곤한 게 아니라 살찌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면 단순히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과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리 몸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후에 먹은 커피 한 잔, 과일 한 조각에도 살이 찌고 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살 하나도 안 빠지니까 그냥 더 주무시는 게 나아요. 나의 살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이제 아셨죠? 40대 이후에 살이 찌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몸은 바뀌었는데 내 생활 패턴은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운동 열심히 안 하셔도 괜찮고요, 내 생활에 리듬만 잡아가시면 식단을 조금씩만 줄여주셔도 내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수면은 7시간 이상 챙겨주신다면 40, 50대 구독자분들도 얼마든지 20대처럼 날씬하고 가벼운 몸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상 살 빼드림이었습니다.